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트라운 TV입니다. 자, 우리 태시기가 돌아왔습니다. 박수 한번 또 치고 시작할까요? 네, 테슬라 오늘 10%대 급등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하지만 아직 테슬라 투자 늦지 않은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황금 시대는 이제 개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황금 시대가 개막을 하고 있는지 이 점 오늘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인사이트 가득한 소식들이 많으니까 시청하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미국장 현황부터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1.26% 오르면서 17,000선을 잘 지켜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오늘 다우는 좋지 않았는데요. 나스닥이 좋았던 이유는 당연히 빅테크 기업들의 반등이 컸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오늘 장중 트럼프와 시진핑 간의 통화가 있었다라는 사실이 공개가 되었어요. 미중 무역 전쟁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좋은 희소식이 들려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2일에 시진핑 주석이 전화를 걸어왔다면서 향후 3에서 4주 안에 어느 정도 관세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미국 상무부와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아직까지 중국과의 이렇다 할 협상이 시작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중국과 미국이 물밑 접촉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었어요. 자, 거기 더불어서 알파벳 구글의 호실적이 있었습니다. 자, 알파벳 실적을 보니까 아직까지 빅테크 기업들 살아있어요. 연초 빅테크 기업들의 하락이 깊어지자 AI 버블이 끝난 것이지 않겠느냐라는 의문도 있었는데 이런 의문을 잠재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한 902억 불 정도를 보여주었고요. EPS도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9%나 급증을 했어요. 특히 구글의 AI 사업부라고 볼 수 있겠죠. 이 클라우드 부문이 전년 동기 대비 28%나 매출액이 급증을 했습니다. 전체 매출액보다 훨씬 더 급증세를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클라우드 부문의 영업이익률도 18%로서 전년 동기 대비 8%포인트나 좋아졌습니다. 수익의 질이 더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돈이 넘쳐나니까 구글은 700억 불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도 발표했어요. 자, 우리 돈 무려 10조 원이 넘는 굉장히 큰 규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은 이 두 분과 함께 구글이 멱살 잡고 캐리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하지만 다우는 0.05%밖에 못 오르고 러셀 2000도 하나도 오르지 못했어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급락세를 보이면서 상승세를 제한시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 미국인들의 앞으로 경기 전망에 대해서 알려주는 지표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예측치보다는 높게 나왔지만 이전 대비 굉장히 낮게 나왔습니다. 지금 52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1년 전에 77.2까지도 올랐던 지표였어요. 이게 거의 무려 32.4%나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1월 이후 계속해서 급격한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이를 나쁘게 볼 필요가 없는 게요. 지난 2022년에도 이 소비자 심리 지수가 50대로 바닥을 만들면서 반등을 하면서 주가가 급격하게 반등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히려 역발상적으로 이렇게 낮을 때 투자를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나스닥 차트를 보더라도 어느 정도 지금 바닥에서 이제 완연한 반등세에 들어섰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그려볼 수 있는데 지금 하락 추세선을 뚫고 올라왔어요. 17,300까지 올라오면서 자, 이제는 어느 정도 급락세는 진정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베센트 재무장관이 관세 정책과 관련된 리스크가 6월 말까지도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일단 시장은 이제는 관세보다는 6월부터 시작될 금리 인하에 더욱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요. 무던히 분할 매수로 계속해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는 장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는 오늘 무려 9.8%나 상승을 보여주었는데요. 자, 제가 최근에 테슬라 차트를 보면 이렇게 사중 바닥을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20불대에서 4번이나 강력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의 이 고점들을 이렇게 이어보면은 하나의 추세선이 나오는데요. 이 추세선을 강력하게 지금 뚫어냈어요. 강력한 거래량과 함께 장대 양봉으로 뚫어냈습니다. 자, 다른 차트로 보면 이런 모습이라 볼 수 있겠죠. 지금 이렇게 뚫어내는 모습이 나왔고요.
거래량도 어느 정도 슬렸어요. 물론 290불에서 300불 사이의 저항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뭐 6월 달부터 이제 로보택시가 출시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물론 사이버캡이 아닙니다. 모델 Y로 로보택시 사업을 시작할 건데요. 이제는 악재보다는 호재가 잘 반영이 되는 주가의 모습을 갖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분기 실적이 발표된 다음에 불확실성이 이제 제거가 되었어요. 1분기 실적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주가가 이렇게 잘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나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향후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올지 불확실했기 때문이에요. 주가는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죠. 자, 그리고 주가는 기대감에 오릅니다. 1분기 실적 우려가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주가에는 앞으로의 전망, 그러니까 앞으로의 기대감이 계속 반영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보여드립니다만,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감이 넘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러한 비전과 자신감이 주가 반등의 촉매제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그 자신감의 이면에는 완벽한 자율주행을 완성을 하고, 자, 이제 로보택시 사업이 임박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제 방송에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자율주행차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한 첫 정책 조치를 발표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블룸버그를 비롯한 워싱턴 포스트에도 이와 관련된 소식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도지에서의 임기가 아무래도 5월에 끝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일론 머스크 역시 5월 달에 백악관을 나와서 테슬라에 헌신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죠. 자, 일론이 이제 도지를 떠났다니까 우리의 럼프형 트럼프형이 이제 선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간 고생한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를 위해서 자, 이제 선물 보따리를 풀기 시작한 거예요. 자, NHTSA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걸핏하면 테슬라에 제재를 가했던 기관이었습니다. 바이든 정부 때는 그랬었죠. 뭐 한 달에 한 번씩 리콜을 통제했던 그런 기관이었어요. 자, 하지만 이제는 굉장히 테슬라에게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NHTSA에서 미국 내에서 생산된 자율주행차에 대한 안전 기준을 일부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어요. 미국 내에서 생산된 자율주행차는 테슬라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테슬라를 위한 선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물론 웨이모도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웨이모와 테슬라는 그 규모 면에서 차원이 달라요. 웨이모는 기껏해야 몇천 대, 몇만 대 수준이겠지만 테슬라는 몇백만 대 수준이죠. 자, 테슬라를 좋아하고 자율주행차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이 션 더피 미국 교통부 장관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션 더피가 얘기하는 건지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일론 머스크가 그간 얘기해왔던 사항들이 모두 다 나열되고 있습니다. 션 더피 교통부 장관은 자, 우리 미국의 장기 목표는 자율주행의 50개 주 전국 통일을 마련하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표준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일론 머스크가 누누이 밝혀왔던 사항인데 션 더피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율주행 승인 과정에 불필요한 절차도 줄이겠다라고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미국 자율주행 혁신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황금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서두에 지금 미국은 중국과의 혁신 경쟁의 한가운데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AI 기술을 위협할 단 하나의 국가가 있다라고 하면은 중국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우리나라가 이 경쟁에 지금 뒤처지고 있다라는 점은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만, AI에 있어서 미국의 강력한 대항마는 역시나 중국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어쨌든 뭐 션 더피는 뭐 라이트 형제부터 아폴로 우주선까지 언급을 하면서 자율주행 위한 규제 혁신을 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이트 형제나 아폴로 우주선이나 미국의 혁신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율주행 기술 역시 그렇게 미국의 시초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정책 발표에 대해서 테슬라는 화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에는 100만 명이 넘는 테슬라 오너들이 있는데요. 기존의 FSD를 이용하신 분이라면 신차를 구매했을 때 뭐 우리 돈 1,000만 원 정도를 주고 새로 FSD를 구매할 필요가 없이 기존 쓰던 FSD를 신차로 이전이 가능하게 지금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FSD Transfer is Back이라는 표현이 있죠. 자, 그러니까 기존의 하드웨어 3를 사용한 올드 모델들은 아무래도 새롭게 나올 FSD 버전 14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수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하드웨어 4랑 하드웨어 5를 탑재한 신차를 구매하게 되면은 기존에 쓰던 FSD를 가져오게 되면 완전 자율주행을 달성을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에는 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고요. 자, 여기에 더불어서 다양한 재무적인 인센티브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무료 FSD 이전 제공되죠. 자, 그리고 신규 모델 3를 주문했을 때 0% 할부금리 적용, 72개월 할부 시에는 0.99%의 금리를 적용해 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초기 모델 Y 소유자 중 자, 먼저 구매하신 일부 소비자들에게는 신형 모델 Y 구매 때 $2,000 할인을 제공한다라고 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소비자 심리 지수가 굉장히 좋지 않죠. 테슬라는 이에 대해서 선제적 대응을 하면서 신차 구매와 FSD 문턱을 낮추고 있는데요. 자, 바로 이 이유 때문이겠습니다. 이제 로보택시가 나오게 되면 테슬라는 더 이상 신차 판매 제조업체가 아니라요. 로보택시 모빌리티 사업자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우버나 리프트와 같은 이제 그런 승차 공유 사업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차량을 좀 싸게 풀어서 어떻게든 많은 사람들이 FSD를 이용을 해서 테슬라 오너도 돈을 벌고요. 테슬라라는 기업도 돈을 버는 그런 윈윈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FSD를 무료로 지금 이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테슬라 입장에서는 꼭 먹고 알 먹고죠. FSD도 팔고 로보택시에 따른 수익도 테슬라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프로모션을 제공하는 거예요. 테슬라는 이제 차를 싸게 팔아도 괜찮습니다. 이미 글로벌에 700만 대가 넘는 테슬라가 보급이 되어 있고요. 뭐 올해나 내년 초에 잘하면 1000만 대까지도 이제 보급이 될 건데 테슬라는 OTA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버튼 한 번에 전체 테슬라 모든 차량이 로보택시로 둔갑을 합니다. 자, 웨이모는 HD 매매다, 라이다다. 뭐 이런 것들 덕지덕지 달아야 되죠. 차량당 가격이 3억이 넘어갑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웨이모는 지금 700에서 800대밖에 로보택시 플릿을 운영하지 않고 있어요. 자, 700대와 700만 대 너무나 큰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웨이모는 자사의 홍보 동영상에서 More cities coming soon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테슬라는 규모가 다릅니다. 이 700만 대는 도시가 아니라 글로벌이에요. 전체 우주가 아니라 지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미 끝난 게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웨이모는 한 대당 18만 불이 넘어가고 테슬라는 4만 8천 불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웨이모가 이 미국 내 도시로 확장을 할 때 테슬라는 이 버튼 하나로 전 세계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700대와 700만 대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가치를 알아보신 구독자분들이라면 지금 테슬라 주식 꽉 붙들어 매고 계시겠죠. 포머를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로보택시 출시부터 내년까지 테슬라 주가가 이 로보택시로 인해서 급등을 하게 되면 굉장한 포머가 올 수 있어요. 현재 테슬라의 유일한 대항마로 일컬어지고 있는 웨이모와의 경쟁력이 워낙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도 이번 1분기 어닝콜에서 웨이모에 대해서 묻자 약간의 비웃음을 내비치기도 했죠. 자, 일론 머스크가 어제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테슬라 자동차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또 한 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현재 FSD는 비용이 월에 99불이죠. 이를 뭐 하루로 환산하면 하루당 3.33불 정도가 되겠는데요. 커피 한 잔 값입니다. 하루에 커피 한 잔 값이면은 개인 운전기사를 고용할 수 있는데요. 자, 하루에 3.33불만 투입을 해서 로보택시를 활용했을 때 뭐 하루에 200불도 넘게 벌 수 있겠죠. 굉장한 가치가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이 영상에 웃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몸이 육중하신 분이 내가 가보지 않은 곳을 한번 데려다 줘라고 얘기를 했어요. 명령을 했어요. 뭐 그럭도 탑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자, 이렇게 자율주행이 됐는데 자, 몸이 육중한 분이니까 테슬라가 어디로 이분을 데리고 갔을까요? 지금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명령만 한 것입니다. 내가 가보지 않은 곳으로 데려다 줘 라고 얘기를 했는데 테슬라 차량 안에는 카메라가 있죠. 그래서 아마 운전자를 지금 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내는 자, 어디로 데려갔냐? 예, 바로 헬스장이 되겠습니다. 자, 방금 보셨던 게 아무래도 이 사이버캡의 활용 장면을 먼저 보셨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이버캠은 5초마다 한 대씩 생산이 되면서 한 2년 뒤면은 이제 약 한 1년에 300만 대씩도 생산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자, 일론 머스크는 이 사이버캡 로보택시와 옵티머스의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갈림길이 있는데 이제 포크를 찍었어요. 포크를 찍었다라는 건 중차대한 결정을 했을 때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세계 최고의 부자가 세계 최고의 기업을 가지고 확신 있게 그리고 빠르게 혁신을 추진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아트라운 TV 함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앞서 테슬라가 지금 글로벌에 700만 대 정도 뿌려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만약 100만 대만 로보택시 사업을 일단 진행이 된다라고 해도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지금보다 한 2배에서 3배 정도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계산에 이르는데요. 100만 대만 되는 게 아닙니다. 700만 대, 1000만 대, 몇천만 대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100만 대당 테슬라 주가는 계속해서 약 200에서 250불 정도 계속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니까 예상이 어렵지만 만약 앞으로 테슬라 주식을 5년만 보유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 상상하지 못할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고요. 아트라운 TV 멤버십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후원이 제가 매일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날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주도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